복권 번호 한번 맞춰봐. 큰돈 줄 테니까. 우리 딸 시집가는 날짜 좀 봐줘. 유튜브 영상 하나로 유명해진 10살 예지에게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미래를 보는 아이를 이용해 돈을 벌려는 어른들의 추악한 모습 앞에서 예지는 눈물을 흘렸죠. 할아버지, 무서워요. 사람들 마음이 까맣게 보여요. 그때 마을에 나타난 정체불명의 사업가. 그는 예지와 마을 전체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천재 소녀의 순수함을 지키려는 할아버지들과 탐욕의 눈먼 어른들의 치열한 대결이 펼쳐집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만수동 경로당의 오후는 언제나 장기와 바둑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쪽마루에 앉은 할아버지들이 말을 놓으며 혀를 차는 소리가 평화로운 마을에 울려 퍼졌죠. 담배 연기가 피어오르는 가운데 오늘도 어김없이 승부욕이 불타올랐습니다. 아이고, 박노인 또 졌네. 오늘로 7번째야. 이상철 할아버지가 무릎을 탁 치며 크게 웃었습니다. 옆에 앉은 최동식 할아버지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죠. 내가 언제 졌다고 그래. 아직 끝나지도 않았잖아. 마지막에 뒤집을 수도 있는 거야. 박철수 할아버지가 얼굴을 붉히며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장기판 위 상황은 이미 절망적이었죠. 박노인, 인정해. 내 왕이 완전히 포위됐어. 더 이상 갈 곳이 없다고. 그래도 아직 시간이 남았어. 기적이 일어날지 누가 알아. 그때 경로당 문이 삐걱 열리며 작은 그림자가 들어왔습니다. 낡은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예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지가 고개를 살짝 숙이며 단정하게 인사했습니다. 복만 할아버지 손에 들린 달콤한 과자 봉지를 바라보는 아이의 눈이 반짝였죠. 우리 예지 왔구나. 어서 와라. 할아버지들이 또 싸우고 있어. 복만이 무릎을 탁탁 치며 자리를 만들어줬습니다. 아이의 작은 머리를 큰 손으로 살살 쓰다듬었죠. 예지는 장기판 옆에 조용히 앉아 할아버지들의 치열한 승부를 지켜봤습니다. 큰 눈으로 말들의 위치를 하나하나 살펴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죠. 박철수 할아버지가 말을 잡으려다 손을 공중에 멈췄습니다. 어디를 둘지 몰라 이마의 주름이 산맥처럼 깊어졌죠. 땀방울이 코끝에서 맺혔습니다. 할아버지, 거기 두면 안 돼요. 예지가 작고 맑은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왜 안 되는데? 여기가 제일 안전한 자리 같은데. 박철수 할아버지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이상철 할아버지가 다음에 차를 여기로 움직이실 거예요. 예지가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장기판 위 한 지점을 정확히 가리켰습니다. 이상철 할아버지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예지를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내가 뭘 할지 어떻게 아나? 그냥요. 할아버지 눈이 계속 그쪽을 보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손가락도 조금씩 움직이고 계셨어요. 예지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어른들이 놓치는 작은 신호들이 모두 보였죠. 박철수 할아버지가 예지의 말을 듣고 다른 곳에 조심스럽게 말을 뒀습니다. 그러자 이상철 할아버지는 정말로 차를 예지가 말한 그 자리로 정확히 움직였습니다. 어머나 진짜네. 완전히 맞췄어. 경로당 안이 시끌벅적하게 웅성거렸습니다. 할아버지들이 모두 예지를 신기한 보물을 보는 듯한 눈으로 쳐다봤죠. 우와, 대박이다. 우리 예지가 장기 천재네. 최동식 할아버지가 손뼉을 치며 감탄했습니다. 다음 수까지 내다보다니. 이런 아이는 처음 봐. 박철수 할아버지가 무릎을 치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저는 장기를 잘 모르거든요. 예지가 작게 고개를 저으며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았어? 복만이 아이 옆에 털썩 앉으며 궁금해했습니다. 예지가 잠깐 망설이더니 박철수 할아버지의 거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순간 아이의 막던 눈이 잠깐 흐려지더니 다시 맑아졌죠. 마치 물에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렸다가 다시 깨끗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어제 잃어버린 보청기 아직 못 찾으셨죠? 박철수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며 귀를 만졌습니다. 정말로 며칠 전부터 보청기를 잃어버려서 고민이었거든요. 어떻게 알았지? 누가 말했나? 어제부터 집안을 다 뒤져도 못 찾겠더라고. 계집 밑에 있어요. 멍멍이가 반짝반짝하는 게 신기해서 가져다가 흙 속에 묻어뒀어요. 예지의 말에 박철수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나 문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정말로 계집 밑을 파보니 흙투성이가 된 보청기가 나왔죠. 어머나, 정말 있네. 어떻게 이걸 알았지? 할아버지들이 예지를 둘러싸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리고 예지가 잠시 망설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뭔가 말하기 어려운 표정이었죠. 뭐야? 또 뭐가 보이니? 복만이 아이의 어깨를 다독이며 격려했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마을 입구에 큰 물벼락이 내릴 거예요. 정말 큰 물이요. 할아버지들이 서로 의아한 얼굴로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거든요. 예지야, 내일 날씨는 맑다고 하던데. 무슨 물벼락? 이상철 할아버지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게 보였어요. 물이 막 쏟아져요. 예지가 작게 고개를 숙이며 불안해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정각, 만수동 마을 입구 급커브길에서 엄청난 굉음이 울렸습니다. 수도관을 가득 실은 대형 트럭이 커브길에서 미끄러지며 옆으로 넘어졌죠. 쾅! 쿵! 트럭에서 떨어진 거대한 수도관이 도로 한가운데서 박살이 났습니다. 터진 관에서 폭포수 같은 물줄기가 하늘 높이 솟구쳐 올랐죠. 마치 거대한 분수대가 갑자기 나타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미 모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뒤였습니다. 예지의 말을 듣고 미리 피해 있었거든요. 와, 예지 말이 진짜였네. 저렇게 큰 물이 쏟아지다니. 이상철 할아버지가 멀리서 가슴을 쓸어내리며 감탄했습니다. 마을 주민 김영수가 스마트폰을 꺼내 이 놀라운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물이 하늘 높이 쏟아지는 모습과 안전하게 대피한 주민들이 화면에 생생하게 담겼죠. 이거 완전 대박이네. 유튜브에 올리면 조회수 장난 아니겠어. 김영수가 흥분하며 영상을 이리저리 편집했습니다. 제목은 만수동 꼬마 도사의 기적 예언이었습니다. 영상이 올라간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조회수가 10만을 넘겼습니다. 댓글창엔 신기해하고 놀라워하는 반응들로 가득 찼죠. 진짜야 가짜야? 어떻게 이런 일이? 신동이다. 같은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이틀 뒤 복만의 고물상 앞에 평소에는 볼 수 없던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카메라와 녹음기를 든 기자들과 유튜버들이 예지를 찾아 우르르 몰려들었죠. 꼬마야, 나 좀 봐봐. 내 사업이 대박 날지 알려줄 수 있어? 복권 번호 좀 맞춰봐. 1등 당첨 번호만 알려주면 돈 많이 줄게. 우리 딸이 언제 시집 갈지 좀 봐줄래? 복만이 놀란 예지를 급히 안고 지하 작업실로 피했습니다. 위에서 사람들의 어수선한 목소리와 발자국 소리가 계속 들려왔죠. 할아버지, 무서워요. 예지가 복만의 낡은 작업복 소매를 꽉 붙잡으며 떨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죠. 괜찮다. 여기서 잠깐만 있자. 금방 조용해질 거야. 복만이 예지를 품에 꼭 안고 달랬습니다. 지하 작업실은 오래된 시계와 라디오,
고장난 선풍기들로 가득했죠. 예지가 먼지 쌓인 탁자 위에 골동품 시계 하나를 만졌습니다. 순간 아이의 눈이 다시 그 특별한 빛으로 흐려졌죠. 이 시계는 김순자 할머니 것이었어요. 6.25 전쟁 때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매일매일 보셨대요. 하지만 남편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어요. 예지가 시계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복만이 깜짝 놀라며 시계를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다 아니? 만지면 그냥 보여요. 그 물건을 아끼던 사람의 마음이 느껴져요. 예지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위에서는 여전히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고함 소리가 들렸죠. 여기 있는 거 맞잖아. 문 좀 열어봐. 돈 많이 줄 테니까 나와봐. 방송국에서 왔어요. 복만이 깊은 한숨을 쉬며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문 앞에는 번들거리는 정장을 입은 기자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앙일보 사회부 기자 최민수라고 합니다. 기자가 번쩍거리는 명함을 내밀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죠. 무슨 일이세요? 여긴 사람 사는 집인데. 복만이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기자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예지라는 아이 때문에 왔습니다. 짧은 인터뷰만 부탁드려요. 전국에 좋은 소식을 알리고 싶거든요. 인터뷰는 무슨, 아이가 몸이 아픈데 무슨 인터뷰예요. 복만이 문을 닫으려 했지만 기자가 재빨리 발로 문틈을 막았습니다. 잠깐만요, 할아버지. 그냥 복권 번호만 한번 물어보면 안 될까요? 정말 큰돈 드릴게요. 몇 천만 원도 가능하거든요. 기자의 눈에 욕심이 번뜩였습니다. 그때 예지가 지하에서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기자가 예지를 보자 얼굴에 가짜 미소를 활짝 펼쳤습니다. 어머, 예지구나. 이모가 좋은 걸 사주려고 왔어. 아저씨는 기자가 아니에요. 예지가 기자의 검은 가방을 바라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뭘 헛소리야. 내가 기자라니까? 가방 속에 빨간 봉투가 들어있어요. 돈 좀 빌려주세요라고 쓰인 종이가 들어있는 빨간 봉투요. 기자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가방을 바짝 움켜잡았습니다. 정말로 그 안에는 빚쟁이에게 쓰려던 편지가 들어있었거든요. 그건 어떻게? 아저씨 주머니에는 마지막 10,000원짜리 한 장만 들어있어요. 그리고 집에 가면 아줌마가 화를 낼 거예요. 또 도박을 했냐고요. 예지가 기자를 안쓰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도 힘드시죠? 그래도 아이들한테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은 언젠가 들통나거든요. 기자가 당황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식은땀이 줄줄 흘렀죠. 이상한 소리 하지 마. 기자가 소리를 지르며 차로 달려가 급히 시동을 걸었습니다. 타이어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졌죠. 차가 떠나고 나서야 복만이 안도의 한숨을 길게 쉬었습니다. 예지야, 괜찮니? 무리하지 마라. 네. 그런데 할아버지. 예지가 복만의 거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갑자기 아이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갔죠. 어지러워요. 머리가 아파요. 자꾸 이상한 그림들이 보여요. 예지가 비틀거리며 복만에게 기대었습니다. 복만이 급히 아이를 안고 집으로 들어갔죠. 그날 밤 복만은 예지가 잠든 후 아이 방을 정리하다가 서랍 안에서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예지 부모님이 남긴 것으로 보이는 단정한 글씨로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죠. 예지의 능력은 축복이자 저주다. 능력을 쓸 때마다 아이의 생명력이 조금씩 깎여나간다. 절대 무리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평범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복만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예지를 보려는 사람들이 서성이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마을 광장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요란한 색깔의 천막을 치고 미래 점술소라는 간판을 걸었죠. 여기서 만수동 신동의 진짜 예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가짜 무당이 징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떴다방 약장수가 확성기를 들고 외쳤죠. 만수동 기적의 물. 예지가 축복한 약수를 마시면 만병통치됩니다. 고물상 앞으로는 여전히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복만이 문을 굳게 잠가놔도 담장을 넘어오려는 사람들까지 있었죠. 예지야, 밖에 나가면 안 된다. 위험해. 복만이 아이에게 단단히 당부했습니다. 예지는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학교 가는 아이들이 책가방을 메고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죠. 할아버지, 저도 학교에 가고 싶어요. 예지가 자신의 낡은 책가방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은 위험해. 복만이 미안한 마음으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마을 이장인 이덕수가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복만 형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데? 서울에서 큰 회사 사람들이 왔어요. 마을 전체를 사겠다고 하는데 예지를 자기네 회사 광고 모델로 쓰겠대요. 복만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광고 모델? 네. 엄청난 돈을 준다고 하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어요. 벌써 몇 명은 땅을 팔겠다고 도장을 찍었대요. 그 순간 고급 세단 세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고물상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세련된 회색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천천히 차에서 내렸죠. 남자는 값비싸 보이는 선글라스를 벗으며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생개발 대표 마강두라고 합니다. 마강두가 정중하게 인사하며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복만이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체포했던 사기꾼의 얼굴과 똑같았거든요. 당신이 누군지 다 안다. 복만이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아, 혹시 예전에 만난 적이 있나요? 반가워요. 마강두가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여유롭게 대답했습니다. 예지는 어디 있습니까? 좋은 제안이 있거든요. 마강두가 고급 가죽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계약서 뭉치를 꺼냈습니다. 번쩍번쩍한 도장과 인감이 찍힌 정식 서류들이었죠. 어르신들, 이것 좀 보세요. 상생개발에서 준비한 최고급 실버타운 조감도입니다. 마강두가 화려한 컬러 인쇄물을 펼쳐 보였습니다. 수영장과 골프장, 헬스장이 있는 고급 아파트 단지 그림이 그려져 있었죠. 와, 이게 진짜야? 이상철 할아버지가 눈을 크게 뜨며 감탄했습니다. 물론입니다. 게다가 이곳으로 이주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평생월 200만 원의 연금을 지급해드릴 예정입니다. 마강두의 말에 마을 어르신들이 술렁거렸습니다. 200만 원이면 넉넉하게 살 수 있는 큰 돈이었거든요. 복만이 주먹을 불끈 쥐며 마강두 앞으로 성큼 다가섰습니다. 당신 진짜 정체를 다 안다고 했잖아. 30년 전 청량리에서 땅 사기치던 마강두 맞지? 복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과거 형사 시절의 날카로운 눈빛이 되살아났죠. 아, 혹시 박복만 형사님이세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마강두가 전혀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반갑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그때 일은 정말 죄송했어요. 젊은 시절 철없는 실수였죠. 지금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강두가 진심인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새 사람?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당신 같은 놈이 변할 리 없어. 복만이 이를 갈며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마을 어르신들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복만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거죠. 복만이 옛날 일을 왜 자꾸 들추는 거야? 최동식 할아버지가 복만을 나무랐습니다.
사람이 잘못했다고 사과하는데 왜 그래? 마강두가 미리 준비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복만이 예지를 지하실에 가둬두고 돈벌이에 이용했다는 내용이 적힌 가짜 제보서였죠. 사실 복만 씨가 예지를 이용해서 고물상 장사를 크게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 서류들을 보세요. 마강두가 조작된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예지가 지하실에 혼자 앉아 있는 모습을 몰래 찍은 것 같은 사진들이었죠. 저 아이를 저런 곳에 가둬놓고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점을 봐준다고 하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사진이 있잖아. 복만이가 정말 그럴까? 예지가 집안에서 이 모든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마강두의 서류 가방이 문틈으로 살짝 보이자 아이의 눈이 또 그 특별한 빛으로 변했죠. 순간 끔찍한 환영이 예지의 머릿속에 펼쳐졌습니다. 마강두가 노인들을 버스에 태워 어둡고 차가운 요양병원으로 데려가는 모습이었죠.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할아버지들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 같은 것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들이 집에 보내달라고 울부짖는데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죠. 안 돼. 예지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밖에서는 마강두가 어르신들에게 비싼 선물들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최신형 혈압 측정기, 고급 영양제, 효도 관광 상품권까지 있었죠. 이 모든 것들을 다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사가 정말 진심으로 어르신들을 모시고 싶거든요. 어르신들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마강두가 준 선물들은 평생 써볼 수 없을 정도로 비싼 것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예지양을 우리 회사 홍보 모델로 세우면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을 겁니다. 예지양도 유명해지고 마을도 발전하고 일석이조죠. 마강두가 능숙하게 어르신들을 설득했습니다. 복만 씨만 동의하시면 바로 계약할 수 있어요. 복만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모두 자신을 원망스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죠. 복만아, 너만 반대하면 우리가 다 손해야. 예지도 좋은 기회 얻는 건데 왜 막는 거야? 너 혹시 예지로 돈 벌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복만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30년 전 마강두를 체포할 때처럼 증거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었죠. 그때 예지가 떨리는 다리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할머니, 할아버지들 안 돼요. 저 아저씨 따라가면 안 돼요. 예지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지야, 왜 그래? 좋은 곳에 가는 거야. 이상철 할아버지가 아이를 달랬습니다. 아니에요. 저 아저씨는 할머니들을 감옥 같은 곳에 가둘 거예요. 하얀 옷 입은 사람들이 할머니들을 묶을 거예요. 예지가 마강두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마강두의 얼굴에 찬 미소가 스쳤습니다. 예지양, 그런 무서운 말하면 안 돼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놀라시잖아요. 저는 거짓말 안 해요. 정말 그런 게 보였어요. 예지가 마강두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마강두가 재빨리 손을 뒤로 빼며 피했죠. 손대지 마요. 아이들 손은 더러우니까요. 마강두의 본성이 살짝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예지의 피부에 붉은 두드러기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마강두 주변의 악한 기운 때문에 몸이 반응하는 것 같았죠. 예지야. 복만이 급히 아이를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아파요. 온몸이 따가워요. 예지가 복만의 품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당황해서 웅성거렸습니다. 예지가 왜 갑자기 저래? 아픈 건 아닌가? 마강두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아이가 이렇게 아픈데 복만 씨는 병원에도 안 데려가고 계속 집에만 가둬두고 있어요. 이게 정말 아이를 위하는 일인가요? 어르신들이 복만을 의심하는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복만아,
예지 빨리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병원비 걱정하지 마. 복만이 절망적인 마음으로 예지를 꼭 안았습니다. 마강두의 계략에 어르신들이 완전히 넘어가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최고급 병원에서 예지양을 치료받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예지양을 잘 돌봐드릴게요. 마강두가 마치 구세주인 양 말했습니다. 예지가 복만의 귀에 작게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저 아저씨 가방에서 검은 그림자가 나와요. 무서운 그림자가 마을을 덮으려고 해요. 복만이 마강두를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은 이미 마강두 편이 되어 있었죠. 마강두가 계약서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식으로 계약을 해볼까요? 오늘 서명하시면 내일부터 바로 새 생활을 시작할 수 있어요. 마강두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려는 순간 마을 뒤편에서 굉음이 울렸습니다. 쿵, 쿵, 쿵. 경운기와 트랙터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며 땅이 진동했죠. 먼지를 일으키며 나타난 것은 마을의 다른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잠깐, 계약하지 마. 말순 할머니가 경운기에서 뛰어내리며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평소 치매로 말도 제대로 못하던 할머니가 또렷한 목소리로 외친 것이었죠. 말순이, 네가 왜 여기에? 집에서 쉬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야? 이상철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 정체를 알아냈어. 우리 집 손자가 인터넷으로 찾아줬거든. 말순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화면에는 마강두의 과거 사기 행각이 상세히 적힌 뉴스 기사들이 빽빽하게 가득했죠. 이 사람은 30년 전뿐만 아니라 5년 전에도 부산에서 똑같은 사기를 쳤어. 노인들 속여서 땅 뺏고 가짜 요양병원에 팔아넘긴 악질 사기꾼이야. 어르신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마강두가 준 비싼 선물들을 하나둘 땅에 내던지기 시작했죠. 이런, 우리가 속을 뻔했네. 복만이 말이 맞았구나. 그럼 이 혈압 측정기도 가짜인가? 당연히 가짜지. 사기꾼이 진짜를 줄 리 있어? 마강두의 얼굴에서 가짜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차가운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기 시작했죠. 할머니들이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해요? 그 기사들은 다 경쟁업체에서 만든 가짜예요. 저를 음해하려는 거라고요. 마강두가 목소리를 높이며 억지를 부렸습니다. 가짜가 아니야. 피해자들 인터뷰도 다 있고 법원 판결문도 있어. 말순 할머니가 휴대폰을 흔들며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그때 예지가 복만의 품에서 천천히 일어나 말순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의 목에 걸린 빛바랜 펜던트를 보자 아이의 눈이 또 그 특별한 빛으로 반짝였죠. 할머니, 이 목걸이. 복만 할아버지가 평생 찾고 있던 거예요. 예지가 가늘고 작은 손가락으로 펜던트를 가리키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복만이 펜던트를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온몸이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50년 전 어린 여동생에게 생일 선물로 사준 바로 그 목걸이였거든요. 말순아, 설마 너 내 동생 복순이냐? 복만의 목소리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50년을 기다린 간절함이 그 한마디에 모두 담겨 있었죠. 오빠, 내 오빠가 맞지? 복만 오빠. 말순 할머니의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치매로 완전히 잃었던 소중한 기억들이 예지의 신비한 능력으로 되살아난 것이었죠. 복순아, 내 동생, 살아있었구나. 복만이 말순 할머니를 꽉 끌어안고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50년 만에 기적 같은 재회였죠. 6.25 때 피난길에서 헤어진 후 죽은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가까이 살고 있었구나. 나도 오빠 죽은 줄 알았어.
전쟁 끝나고 매일 찾아다녔는데 소식이 없어서 남매가 서로 끌어안고 우는 모습에 주변 어르신들도 모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누군가는 코를 훌쩍이고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죠. 마강두가 이 감동적이고 따뜻한 상황을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화를 벌컥 냈습니다. 쓸데없는 감정팔이 하지 마요. 계약은 이미 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요. 누가 계약한다고 했어. 이 사기꾸러기야. 박철수 할아버지가 주먹을 불끈 쥐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예지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됐잖아. 고맙기도 하지 시끄럽게. 어르신들이 마강두를 빙 에워싸며 따져댔습니다. 마강두는 완전히 궁지에 몰린 쥐 신세가 되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검은 승용차 여러 대가 마을 골목길로 들이닥쳤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정장을 빼입고 선글라스를 낀 무서운 사람들이었죠. 마 대표님,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빨리 진행하시죠. 선글라스를 낀 덩치 큰 남자가 마강두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들, 아쉽지만 이미 모든 법적 절차는 완료되었습니다. 이 마을 토지는 우리 회사가 정식으로 매입했거든요. 마강두가 다시 가짜 미소를 억지로 지으며 공식 서류 뭉치를 펼쳤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우리가 언제 팔겠다고 동의했어? 마을 이장님께서 이미 대표자 자격으로 동의서에 정식 서명하셨거든요.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마강두의 말에 어르신들이 크게 당황했습니다. 이덕수 이장이 정말로 몰래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는 것이었죠. 이장이 왜 혼자서 그런 중요한 결정을? 당연히 돈을 받았으니까 그렇겠죠. 사람은 결국 돈 앞에서는 다 변하는 법이니까요. 마강두가 비웃듯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예지가 갑자기 무서워하지 말라는 듯 마강두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순간 마강두의 머릿속에 끔찍하고 생생한 환영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죠. 자신이 지옥불에 타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사기를 당한 수많은 사람들이 복수하러 몰려드는 모습, 모든 것을 잃고 차가운 감옥에서 홀로 썩어가는 비참한 모습이 생생하게 보였습니다. 으악! 뭐야 이게! 마강두가 소름 끼치는 비명을 지르며 예지를 거칠게 밀어젖혔습니다. 작은 아이가 바닥에 그대로 쓰러졌죠. 예지야. 복만이 급히 달려가서 아이를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할아버지, 저 사람들이 무서운 걸 가지고 있어요. 정말 조심하세요. 예지가 떨리는 작은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정말로 정작 남자들의 옷 속에는 위험한 것들이 숨겨져 있는 게 보였죠. 자, 이제 더 이상 시간 낭비할 수 없습니다. 모든 분들은 저기 대기하고 있는 버스에 조용히 탑승해 주세요. 새로운 고급 시설로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마강두가 명령하듯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은 꿈쩍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 팔짱을 끼고 더욱 단단히 뭉쳤죠. 우리는 절대 안 가. 여기가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야. 예지와 복만이를 두고 어떻게 갈 수 있어? 죽어도 이 마을에서 죽을 거야. 복만이 예지를 다정하게 품에 안고 어르신들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제 위험해져요. 모두 빨리 안전한 곳으로 피하세요. 안 돼, 복만아. 우리가 어떻게 너희를 버리고 갈 수 있겠어? 말순 할머니가 오빠의 팔을 꽉 붙잡았습니다. 50년 만에 겨우 만난 내 오빠를 또다시 잃을 수는 절대 없어. 마강두가 참을성이 다 떨어져서 손을 들어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정작 남자들이 일제히 위협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죠. 바로 그때 예지가 맑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신기한 듯 말했습니다. 비가 와요. 아주 큰 비가. 그리고
정말로 검은 구름이 갑자기 하늘 전체를 덮기 시작했습니다. 예지의 정확한 예언대로 굵은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죠. 경찰이 와요. 저기 빨간불 켜고 빠르게 오는 하얀 차들이 많이 보여요. 정말로 멀리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마강두의 얼굴이 순식간에 파랗게 질렸죠. 빗속에서 마강두와 그의 부하들이 경찰에게 차례로 체포되는 모습을 지켜보며 어르신들은 서로 손을 꽉 잡고 안도의 기쁜 눈물을 흘렸습니다. 경찰들이 마강두와 부하들을 연행해 간 지 일주일 후 만수동에는 완전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마을 광장에서는 전 구역 주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성대한 우리 마을 대축제가 열렸죠. 색색의 천막이 줄지어 펼쳐지고 맛있는 음식 냄새가 골목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예지야, 이거 신어봐. 말순 할머니가 밤새워 바느질해서 만든 예쁜 꽃신을 예지에게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분홍색 비단천에 노란 국화꽃 무늬가 정성스럽게 수놓인 정말 아름다운 신발이었죠. 와, 정말 예뻐요. 할머니가 직접 만들어주신 거예요? 예지가 두 눈을 반짝이며 감탄했습니다. 신발을 조심스럽게 신어보니 발에 꼭 맞았죠. 우리 예지가 오늘 잔치의 주인공이니까 제일 예쁘게 꾸며줘야지. 복만이 아이의 곱슬머리에 하얀 리본도 예쁘게 달아줬습니다. 예지는 새 꽃신을 신고 잔치 마당의 정중앙에 당당히 서서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손뼉을 치며 예지, 예지 하고 환호했죠. 우리 예지, 만세. 마을의 진짜 수호천사. 복덩이 예지. 어르신들이 예지에게 다가와서 미래를 묻는 대신 일상적인 따뜻한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예지야, 오늘 할머니가 새벽부터 끓인 된장찌개 맛이 어떠니? 박순자 할머니가 국그릇을 들고 와서 물었습니다. 와, 정말 맛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진한 맛이에요. 갈비찜도 먹어봐. 할아버지가 어제부터 정성껏 준비했거든. 최동식 할아버지가 젓가락으로 고기를 집어서 예지 입에 넣어줬습니다. 이 호떡은 어떠니? 꿀처럼 달콤하지? 우와, 너무 맛있어서 볼이 터질 것 같아요. 예지가 어르신들이 주는 음식을 하나하나 맛보며 진심으로 맛있다고 칭찬했습니다. 정말로 맛있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정성이 가득 담긴 마음이 느껴져서 더욱 달콤했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만든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사랑이 들어있는 맛이에요. 예지의 순수한 말에 어르신들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며 서로 어깨동무를 했습니다. 잔치가 한창 무르익어 갈 때 하늘에 7색깔의 아름다운 무지개가 크게 떴습니다. 예지가 고개를 들어 무지개를 바라보더니 신기하고 행복한 표정을 지었죠. 할아버지, 무지개 위로 반짝반짝 예쁜 빛들이 내려와요. 마을 사람들 머리 위로 분홍색 하트가 내려앉고 있어요. 복만이 아이와 함께 하늘을 정성스럽게 올려다봤습니다. 정말로 마을 전체가 따뜻하고 포근한 빛으로 가득 찬 것 같았죠. 이제 정말 모든 게 좋아졌구나. 우리 예지 덕분이야. 복만이 깊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아이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그때 마을에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예지가 예전에 예언했던 대로 마을 뒷산에서 희귀한 약초들이 정말로 대량 발견된 것이었죠. 예지가 맞췄네. 산에서 보물이 나온다고 했잖아. 이상철 할아버지가 무릎을 탁탁 치며 감탄했습니다. 이제 우리 마을이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자립할 수 있겠어. 더 이상 외부 도움 안 받아도 돼. 약초 발견 소식이 신문과 방송을 타고 전국에 알려지자 도시로 떠났던 젊은이들이 하나둘씩 마을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늙으신 부모님을 모시고
고향에서 새로운 희망찬 삶을 시작하려는 것이었죠. 아버지, 어머니,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박철수 할아버지의 큰아들이 며느리와 손자까지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언제 온 거야? 꿈인가 생시인가? 박철수 할아버지가 아들을 꽉 끌어안고 눈물을 주룩주룩 흘렸습니다. 예지 이야기를 뉴스에서 보고 고향이 너무 그리워져서 돌아왔어요. 이제 여기서 영원히 살려고 합니다. 젊은이들이 속속 돌아오면서 오랫동안 문을 닫았던 마을 초등학교도 다시 활기차게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예지가 그토록 간절히 가고 싶어 했던 바로 그 학교였죠. 예지야, 이제 정말로 학교에 갈 수 있어. 복만이 새하얀 교복과 예쁜 책가방을 정성스럽게 사줬습니다. 예지가 교복을 입어보며 거울 앞에서 기뻐서 빙글빙글 돌았죠. 와, 진짜 학생이 된 것 같아요. 꿈만 같아요. 예지가 새 연필을 손에 꽉 쥐며 가슴이 두근두근 설렜습니다. 초능력이 아닌 평범한 연필로 글자를 배우고 쓰는 것이 훨씬 더 재미있고 소중하게 느껴졌죠. 마을 한가운데 느티나무 그늘에는 아담하고 예쁜 작은 도서관이 새로 지어졌습니다. 예지의 신기한 초능력을 기리는 거창한 동상 대신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사랑을 상징하는 포근한 공간이었죠. 예지가 우리 도서관에 영예로운 1호 회원으로 등록됐어. 새로 부임한 젊은 사서 선생님이 예쁜 분홍색 회원증을 예지에게 정중하게 건넸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열심히 많은 책을 읽어서 똑똑해질게요. 예지가 서가에 가지런히 꽂힌 새 책들을 구경하며 신이 나서 깡충깡충 뛰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복만과 말순 할머니는 마당에서 예지와 함께 올해 마지막 김장을 했습니다. 세 사람이 정성껏 함께 담근 김치는 분명히 세상에서 가장 맛있을 것 같았죠. 예지야, 이 싱싱한 배추 좀 꽉 잡아봐. 네. 할머니, 이렇게 양손으로 꽉 잡으면 되나요? 그래, 잘한다 잘해. 우리 예지가 김장도 야무지게 잘하네.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이었지만 예지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값지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예지를 외부의 상업적인 관심으로부터 완벽하게 지켜주기 위해 특별한 마을 공동 약속을 했습니다. 예지보호마을자치규약을 정식으로 만들어서 아이의 소중한 사생활을 철저히 보장하기로 한 것이었죠. 우리 예지는 그냥 평범하고 착한 아이야. 특별한 능력 같은 건 전혀 없어. 외부에서 혹시 누군가 예지에 대해 묻게 되면 모든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한 목소리로 대답하기로 굳게 약속했습니다. 예지는 이제 밤마다 무서운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늘나라에 계신 부모님과 함께 끝없이 푸른 들판을 자유롭게 달리는 따뜻하고 평화로운 꿈을 꾸며 깊은 단잠에 빠졌죠. 축제 마지막 날 밤 어르신들이 예지를 위해 비밀리에 준비한 깜짝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밤하늘로 높이 높이 날아오르는 화려한 불꽃놀이였죠. 펑, 펑, 펑. 빨강, 노랑, 파랑, 초록색의 아름다운 불꽃이 칠흑 같은 밤하늘을 환상적으로 쏘놓았습니다. 예지가 두 눈을 지그시 감고 그 장엄하고 아름다운 소리에 온 마음을 집중했죠. 할아버지, 이 소리 정말 좋아요. 가슴 깊은 곳이 따끈따끈해져요. 복만이 예지를 무릎에 포근히 앉히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지야, 너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천재가 아니라 가장 많이 사랑받는 우리의 소중한 보물이야. 그걸 평생 잊지 마. 네,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우주에서 가장 사랑해요. 예지가 복만의 따뜻한 품속에 폭 안기며
세상 모든 행복을 다 가진 것처럼 웃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도 두 사람 바로 옆에 다정히 앉아 함께 밤하늘의 불꽃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완전한 가족이 되었네. 네, 앞으로 영원히 함께 행복하게 살 거예요. 모든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완전히 씻겨 내려간 듯한 고요하고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만수동은 역사상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었죠. 평화롭던 어느 봄날, 예지는 새로 시작한 학교에서 즐거운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4학년 교실에서 선생님이 구구단을 가르치고 계셨죠. 예지가 열심히 노트에 받아쓰기를 하다가 갑자기 연필을 떨어뜨렸습니다. 또 연필이 바닥에 굴러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예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심장이 마구 빨리 뛰기 시작하더니 가슴이 조여왔죠. 예지야, 괜찮니? 옆자리 짝꿍 민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 어지러워요. 예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다가 그대로 교실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아이들이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죠. 선생님, 예지가 쓰러졌어요. 담임 선생님이 급히 달려와 예지를 안고 보건실로 옮겼습니다. 복만에게 긴급히 연락이 갔죠. 뭐라고? 예지가 쓰러졌다고? 복만이 고물상이를 팽개치고 급히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보건실에서 예지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죠. 할아버지. 예지가 힘없는 목소리로 복만을 불렀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할아버지가 왔으니까 걱정하지 마. 복만이 아이의 손을 꽉 잡고 달랬습니다. 하지만 예지의 손이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죠. 급히 큰 병원으로 옮겨진 예지는 여러 가지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MRI, CT, 혈액 검사까지 모든 검사를 다 했죠.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얼굴로 검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 예지의 뇌 속에 특이한 신경 조직이 있습니다. 이것이 과부하 상태에 빠져서 아이의 생명 에너지를 빨아들이고 있어요. 복만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대로 방치하면 며칠 내에 아이의 모든 기억이 지워질 위험이 있습니다. 심한 경우 의식을 잃을 수도 있고요. 복만이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예지 부모님의 일기에 적힌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었죠. 바로 그때 라디오에서 급박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기상청에서 긴급 발표했습니다. 초대형 태풍 메두사가 한반도를 정면으로 관통할 예정입니다. 특히 경기 북부 지역의 노후 저수지들이 붕괴될 위험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복만이 라디오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만수동 위쪽에도 50년 된 낡은 저수지가 있었거든요. 저수지가 터지면 마을이 완전히 물에 잠겨버려. 복만이 걱정스러워하는데 예지가 갑자기 의식을 잃은 채 중얼거렸습니다. 제 방에 세 번째 돌이 무너진다. 할머니들이 위험해. 예지가 헛소리처럼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의식불명 상태에서도 미래의 위험을 감지하고 있는 것이었죠.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람도 점점 세게 불어왔죠. 할아버지, 마을로 빨리 가세요. 태풍이 오기 전에 어르신들을 대피시켜야 해요. 간호사 선생님이 창밖을 보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복만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예지를 혼자 두고 갈 수도 없고 마을 사람들을 버릴 수도 없었거든요. 그때 예지가 잠깐 눈을 떴습니다. 할아버지, 빨리 가세요. 말순 할머니가 혼자 남아 계세요. 예지가 간신히 말하고 다시 기절했습니다. 복만이 예지의 이마에 키스하고 급히 병원을 나섰습니다. 마을로 가는 길에 산사태가 일어나 유일한 다리가 무너져 내렸죠. 쿵, 콰당.
다리가 계곡 아래로 떨어지며 마을이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예지를 큰 병원으로 옮길 길이 막힌 것이었죠. 한편 마을에서는 저수지 물이 급격히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댐 관리소에서 긴급 방송을 했죠. 만수동 주민 여러분, 즉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저수지가 넘칠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대피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다리를 다친 이상철 할아버지와 치매가 있는 몇몇 할머니들은 혼자서는 움직일 수도 없었죠. 어떻게 하지? 비는 점점 더 세게 오는데 마을 사람들이 당황해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예지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며 맥박도 불규칙해졌죠. 간호사님, 예지 상태가 이상해요. 의사가 급히 달려와 예지를 살펴봤습니다. 뇌파가 비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마치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내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때 예지의 무의식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창밖 하늘에 이상한 신기루가 나타났죠. 마을 사람들이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환상이 하늘에 투영되었습니다. 이 무서운 광경을 본 마을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죠. 저게 뭐야? 하늘에서 왜 저런 게 보이지? 예지가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는 건 아니야? 일부 사람들이 다시 예지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이 위험해진 것이 예지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이었죠. 그동안 예지 때문에 이상한 일만 계속 생겼잖아. 처음부터 불길했어. 아이가 미래를 본다는 게 말이 돼? 마을 대피소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기 시작했죠. 태풍의 눈이 마을 위로 다가오면서 거센 돌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지붕 위에 기와들이 날아다니고 전봇대가 흔들렸죠. 쾅! 쾅! 대피소의 지붕 일부가 바람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비가 대피소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죠. 병원에서 예지의 심장 박동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모니터에서 삐삐 소리가 계속 울렸죠.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상태로는 위험해요. 뇌사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예지는 의식 속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능력과 기억을 희생해서라도 마을을 구할 것인지 결정해야 했죠. 아이의 머릿속에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복만 할아버지, 말순 할머니, 박철수 할아버지, 모든 분들이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복만이 산 정상의 통신 중개소로 비를 맞으며 필사적으로 달려갔습니다. 구조대에 마을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서였죠. 여보세요. 만수동이 고립됐어요. 빨리 구조해 주세요. 하지만 태풍 때문에 전화도 잘 안 터졌습니다. 저수지 제방에서는 균열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예지가 예언한 대로 세 번째 돌이 흔들리고 있었죠. 예지가 병원 침대에서 마지막 힘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모두 소진해서라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하겠다고 다짐했죠. 예지가 병원 침대에서 갑자기 눈을 번쩍 떴습니다. 아이의 눈동자에서 강렬한 빛이 쏟아져 나왔죠. 마지막 순간 예지는 자신의 영혼을 마을 전체와 연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제 목소리가 들리세요? 예지의 목소리가 신기하게도 마을 모든 사람들의 귓가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대피소에서 싸우던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라며 귀를 기울였죠. 저는 예지예요. 지금 당장 모두 종각 언덕으로 가세요. 산사태가 나는 길은 피하고 뒷골목 돌담길로만 가세요. 예지의 지시가 마을 사람들의 머릿속에 생생한 지도처럼 그려졌습니다. 어떤 길이 안전하고 어떤 길이 위험한지 한눈에 알 수 있었죠. 예지 목소리다. 예지가 우리를 도와주고 있어. 말순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모두 예지 말을 들어. 1분 1초도 지체하면 안 돼. 사람들이 예지의 지시에 따라 정확한 순서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거동 불편한 할머니들을 부축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안고 마지막에 젊은 사람들이 뒤따랐죠. 복만이 산 정상에서 예지가 알려준 지하수로의 비상밸브를 찾아 헤맸습니다. 큰 바위 뒤에 숨어있던 녹슨 밸브를 발견했죠. 여기 있구나. 복만이 온 힘을 다해 밸브를 돌렸습니다. 기익, 기익.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뻑뻑했지만 마침내 밸브가 돌아갔습니다. 물의 흐름이 논밭 쪽으로 바뀌면서 주거 지역의 침수 위험이 크게 줄어들었죠. 예지야, 고맙다. 복만이 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마을에서는 예지의 지휘에 맞춰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도왔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할아버지들을 등에 업고 할머니들은 서로 팔짱을 끼고 걸었죠. 이상철 할아버지, 제가 업어드릴게요. 고맙다, 영수야. 조심조심 가자. 물에 떠내려가는 가축들과 가재도구까지 함께 구해가며 진정한 공동체 의식을 보여줬습니다. 예지는 병원에서 자신의 마지막 힘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저수지의 가장 취약한 지점을 정확히 찾아내 마을 청년의 사람들에게 알려줬죠. 돌담 옆 3번째 콘크리트 기둥 밑에 모래주머니를 쌓으세요. 거기가 제일 약해요. 청년 회원들이 비를 맞으며 모래주머니를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지가 말한 그 지점에 정확히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예지 말이 맞다. 여기야. 모래주머니를 차곡차곡 쌓아 올리자 균열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제방 붕괴를 간신히 막아낸 것이었죠. 폭풍우가 절정에 달했을 때 예지는 자신의 초능력을 완전히 소진했습니다. 대피소로 날아드는 거대한 나무가지와 지붕 조각들을 바람의 방향을 바꿔 비켜나가게 하는 마지막 기적을 보여줬죠. 휙, 휙. 위험한 파편들이 모두 사람들을 피해 빈 공터로 떨어졌습니다. 태풍의 세력이 점점 약해지자 예지는 깊은 한숨을 토해냈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복만의 품으로 폭 안기듯 쓰러졌죠. 할아버지, 모두 무사하죠? 예지가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이의 눈에서 미래를 보는 신비한 광채가 서서히 사라지며 평범한 아이의 눈동자로 돌아갔습니다. 그래, 예지야. 모두 다 무사해. 너 덕분이야. 복만이 아이를 꽉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구조 헬기가 마을 상공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모든 위험이 지나간 뒤였습니다. 마을 주민 전원이 안전한 대피소에 모여 있는 것을 확인한 구조대원들이 놀라워했죠.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대피할 수 있었지? 한 명도 다치지 않았네. 기적이야, 기적. 예지가 잃어버린 초능력 대신 마을 사람들은 서로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사랑을 얻었습니다. 태풍이 핥히고 간 마을 곳곳에는 새로운 생명의 씨앗들이 자라날 기름진 땅이 되었죠. 사흘 뒤 예지가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거울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신기해요. 더 이상 무서운 미래가 안 보여요. 예지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생애 가장 밝고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검사 결과를 설명해 줬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예지의 뇌에 있던 특수한 신경 조직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제는 평범한 아이들처럼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거예요. 더 이상 아프지 않을까요? 복만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전혀 문제 없어요. 오히려 뇌 활동이 더 안정되었어요. 마을로 돌아온 예지를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각자의 소중한 비상금을 모아 예지의 치료비를 마련해 놓고 있었죠. 예지야, 우리가 준비한 거야. 병원비 걱정하지 마. 이상철 할아버지가
두툼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봐. 박철수 할아버지가 예지의 병실을 가득 채울 만큼 많은 사탕과 과자, 새 책들을 가져왔습니다. 모두 예지가 좋아하는 것들이야. 예지를 배신하려 했던 일부 주민들의 자식들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찾아왔습니다. 부모님의 생명을 구해준 예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마을 복구 작업에 앞장섰죠. 예지야, 정말 미안해. 앞으로 우리가 마을을 더 좋게 만들어 갈게.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파괴만 남은 게 아니었습니다. 마을의 낡고 위험한 시설들이 새롭게 정비되었고 예지와 주민들이 함께 써내려간 희망과 용기의 기록이 마을의 새로운 전설로 남게 되었죠. 복만이 예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예지야, 이제 정말 평범하고 행복한 아이가 되었구나. 네, 할아버지. 이제 미래가 무섭지 않아요. 오늘이 제일 소중해요. 예지가 복만과 말순 할머니의 손을 양쪽으로 꼭 잡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1년이 흘러 만수동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기적의 마을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방송과 신문에서 마을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소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었죠. 하지만 예지는 더 이상 특별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예지야, 오늘 급식 메뉴가 뭐더라? 짜장면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예지가 책가방을 메고 깡충깡충 뛰며 학교에 가는 모습은 평범한 5학년 초등학생 그 자체였습니다. 미래를 보는 대신 내일 점심 메뉴를 기대하며 등교하는 평범하고 행복한 아이가 되었죠. 복만은 오래된 고물상을 마을 어린이들을 위한 장난감 병원으로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부서진 로봇과 인형들을 고쳐주며 아이들과 매일 웃음꽃을 피우는 행복한 할아버지가 되었죠. 할아버지, 제 자동차 바퀴가 안 돌아가요. 그래, 할아버지가 마법으로 고쳐줄게. 복만이 능숙한 손놀림으로 장난감을 고치는 모습을 보며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복만과 예지의 든든하고 다정한 가족이 되어 매일 정성스럽게 꽃을 가꾸며 지냈습니다. 마당 가득 심은 코스모스와 해바라기가 무지개처럼 아름답게 피어났죠. 예지야, 이자수 어때? 할머니가 밤새 놓았어. 와, 나비가 정말 살아있는 것 같아요. 예지와 할머니가 함께 자수를 놓으며 보내는 오후 시간은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예지의 초능력을 기리는 거창한 동상 대신 주민들이 서로 손을 따뜻하게 맞잡고 있는 온기와 사랑의 조형물이 세워졌습니다. 방문객들이 이 조형물을 보며 진정한 공동체의 의미를 깨달아갔죠. 어떻게 이런 마을이 만들어졌을까요? 사람들이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이겠죠. 예지는 가끔 학교에서 시험 문제 정답을 궁금해하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미래를 보는 것보다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재밌어요. 스스로 답을 찾는 기분이 정말 좋거든요. 친구들이 예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함께 열심히 공부했죠. 마강두와 권 회장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고 교도소에서 자신들의 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몰락은 탐욕의 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는 산교훈이 되었죠. 예지는 밤마다 일기장에 더 이상 무서운 예언을 적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늘 만난 길고양이의 이름과 복만 할아버지가 해준 김치찌개의 맛, 말순 할머니와 함께 본 예쁜 구름 이야기를 정성스럽게 적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행복했어요. 내일은 또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요? 마을 어르신들은 예지가 등굣길에 인사를 건넬 때마다 다정하게 대답해줬습니다. 우리 마을의 복덩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렴. 공부 열심히 하고 맛있는 거 많이 먹어.
어르신들이 예지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아이의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을 진심으로 응원해줬죠. 복만은 예지가 그린 가족 그림을 거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정성스럽게 액자에 넣어 걸어뒀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우주에서 가장 끈끈하고 따뜻한 진짜 가족이었죠. 우리가 정말 가족이 된 게 맞죠? 당연하지. 영원히 함께야. 어느 날 예지는 길에서 넘어져 울고 있는 어린 동생의 무릎을 닦아주며 반창고를 발라줬습니다. 초능력이 없어도 남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많은지 스스로 깨달았죠. 언니 고마워요. 천만에요. 다음엔 더 조심해서 걸어요. 예지가 환하게 웃으며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어줬습니다. 마을 도서관에서는 예지와 어르신들이 함께 만든 만수동 이야기 책이 출간되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주문이 쏟아져 마을의 자랑거리가 되었죠. 우리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줄 몰랐네. 예지 덕분이야. 우리 예지가 진짜 작가가 될 수도 있겠어.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예지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의 삶이 쓸모 없어진 것이 아니라 소중한 아이를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로서 더 큰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이죠. 우리가 있어야 예지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어. 맞아. 우리도 아직 할 일이 많아. 예지는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부모님의 소중한 유품들을 꺼내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엄마, 아빠, 저 이제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의 마음속에서 부모님께 드리는 마지막 작별 인사가 따뜻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해가 아름답게 지는 저녁 무렵 만수동 작은 언덕에서 복만과 예지가 손을 꼭 잡고 집으로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따뜻한 저녁을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말이죠. 할아버지, 내일도 오늘처럼 행복할까요? 당연하지. 매일매일 더 행복해질 거야. 정말요? 약속해요. 약속한다. 우리 예지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아이가 되도록 할아버지가 평생 지켜줄게. 석양이 온 마을을 황금빛으로 물들인 가운데 세 사람이 서로 손을 잡고 웃으며 걸어가는 뒷모습이 정말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미래보다 소중한 것은 바로 오늘 이 순간의 따뜻한 온기라는 소중한 메시지와 함께 이야기는 행복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예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아이였지만 결국 예지가 진짜로 원했던 것은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학교에 가고 할아버지와 함께 밥을 먹고 친구들과 뛰어노는 그런 소소한 행복 말이죠. 때로는 평범함이 가장 큰 기적일 수 있습니다. 복만 할아버지와 말순 할머니 그리고 마을 어르신들이 보여준 무조건적인 사랑이 바로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진짜 가족이 되어준 사람들, 아이의 특별함보다 아이 자체를 사랑해준 사람들이 있었기에 예지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예지처럼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관심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